안녕하세요, 오승렬입니다. 베스트 매칭 이번 시간은 캐프의 Q 시리즈의 플래그십인 Q11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제 채널에서도 그렇고 캐프의 이 Q 시리즈의 메타 버전이 나오면서 야, 이거는 예상 못했다 라는 얘기를 종종 한 적이 있어요. 이 Q 시리즈를 메타화 시키면 사실은 상위 제품들의 작지 않은 꽤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에이, 캐프가 거기까지는 안 할 거야 라는 그런 예측을 했었던 건데, 그래서 시간이 좀 있었어요. 위에 레퍼런스 R 그리고 조금 거기서 멈춘 줄 알았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 짐작으로는 캐프 쪽에 상당한 고민을 거치고 나서 그래, Q까지 다 하자 하고서 메타화 시킨 게, 그게 약 한 길게 보면 6개월 전 저희 나라에 들어온 게 그 정도 됐던 것 같고, 그 Q 시리즈의 새로운 메타 라인업을 대표하는 모델은 버전 5 콘체르토도 있지만, 그 최상위인 Q11 메타에 아주 간략하게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Q11 메타를 살펴보면 많은 게 보입니다. Q 시리즈를 메타화 시킨 거의 의미부터 해서 캐프의 메타화 이 프로젝트의 가장 나중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지, 메타도 처음에 시작할 저 LS50부터 시작했던 그런 메타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조금씩 진화했단 말이죠. 메타 자체가. 그거의 가장 완벽한 형태가 지금 Q 시리즈에서 발휘되어 있는 게 Q11이라는 걸 잠깐 떠올려 보면 Q11 메타를 살펴보는 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메타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냐면, 메타를 이 안쪽에 요만한 정도, 이제 손거울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 작은 조형물 하나를 집어넣는 바람에 바깥쪽에 개발 기간도 몇 년을 걸리고 소재를 그보다 훨씬 비싼 걸 사용하고, 그걸 또 컴퓨터로 측정한 FEA 측정을 해서 뭐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 바깥쪽에서 외형으로 해결했던 많은 것들이 요만한 거 하나로 그냥 많은 게 해결이 되는 꽤 혁명적인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캐프에서 이거를 개발한 후에 처음에는 LS50부터 시작을 했지만 전 라인업을 다 교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부터 저희 종종 봤던 블레이드부터 해서 말씀드린 레퍼런스 R 그리고 이제 Q까지 왔는데, 자, 메타를 쓰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상위 제품과 하위 제품을 가장 크게 이렇게 경계를 나누는 왜곡에 대한 거예요. 그 왜곡을 해소해내면 최초의 소스 신호가 들어왔던 훼손되지 않은 원래 신호에 가장 가까운 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런데, 메타가 그걸 많은 부분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1kHz, 저희가 귀로 느끼기 가장 민감한 높은 중역대라고 보통 표현하는 1kHz대 상위에 있는 그런 귀에 이렇게 치차름이나 약간 거치게 들리는, 그래서 누가 들어도 다른 쪽은 아주 좋은데 그 부분이 좀 거칠어서 전체 사운드를 좀 품질이 낮거나 거칠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 부분을 딱 잡아낸 게, 그게 바로 메타의 큰 의미였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걸 안쪽에 투입하면서 작게는 지금 말한 1kHz 주변에 그런 음이 상당히 왜곡이 거치고 실점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그게 전체 나머지 대역들, 낮은 대역과 그보다 훨씬 높은 대역까지를 매끄럽게 이어주면서 시스템 전체 전반적으로 향상이 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스피커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는데, 뒤에 단순히 이 메타만 넣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인클로저나 뒤쪽에 포트의 디자인이나 안쪽에 리플렉싱 방식, 심지어 이 벽의 두께까지도 모든 걸 개량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메타 자체를 투입시켜서 그거를 뺀 나머지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메타가 투입되면서 생긴 전체 시스템의 변화, 스피커 전체 구조의 변화, 이게 메타가 혁명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Q11 메타는 기본적으로 톨보이를 지향을 하고, 동축 유니큐를 상위에 두고 아래쪽에 6.5인치 베이스가 3개나 배열이 된 그런 대형기입니다. 근데 가격이 지금 보면 한 300만 원대에 살 수 있는, 이런 사이즈에서 이런 품질의 소리를 내는 스피커 중에는 300만 원대 제품은 찾아보기 매우 힘들걸요.
이게 Q11 메타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캐프가 메타화 되면서 만든 모든 설계들이 다 투입됐다고 말씀드렸죠. 유니큐 드라이버는 4인치 미드레인지와 그 0.75 이게 제품마다 조금씩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가장 표준, 가장 많이 쓰이는 4인치 미드레인지와 0.75 트위터 이 동축 유니큐를 탑재하고 있고 아래쪽 6.5인치가 이것도 캐프도 그렇지만 심지어 타사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구경의 그런 미드 베이스 혹은 베이스 유닛의 사이즈인데 이 6.5인치 3개 베이스는 중앙에 덕트 커버가 없는 반듯한 그냥 하나로 사출한 그런 방막 알루미늄을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얇게 만든 이유는 캐프가 지향하는 중량감과 그 다음에 일체감이 있는 전체 대역을 지향하지만 베이스 동작을 정확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가볍고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게 만든 그런 구조와 소재를 선택해서 제작했습니다. 메타 버전이 되면서의 가장 큰 변화 중에는 이전 버전은 세 자리 숫자였어요. 150, 350, 550, 750, 950 이렇게 5모델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한 자리로 다 바꿨어요. Q1, Q3, Q5는 콘체르토라는 아주 포인트를 준 아주 멋진 이름을 붙인 Q 콘체르토 메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7 그리고 9을 없애고 11으로 바로 올라가죠. 이렇게 5모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에 세 자리 숫자였을 때는 이 구성이 2.5웨이였어요. 그러니까 베이스 유닛하고 유니큐에 있는 4인치 미드레인지를 그 크로스오버를 중간을 겹치게 만들었습니다. 종종 이렇게 0.5, 2.5, 3.5, 1.5 이렇게 크로스오버를 둔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양감을 좀 더 중역대의 양감, 그 크로스오버 부분의 양감을 조금 더 존재감 있게 내려는 것도 있지만 낮은 대역의 품질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들리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려고 한 건데 이게 메타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변동이 됐죠.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메타 자체의 특성이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인클로저와 크로스오버의 구성을 새로 다 개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0.5를 둘 필요 없이 이제는 3웨이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한 게 있죠. 저는 메타하고 꼭 맞물려서 설명해야 되는 중요한 캐프의 중요한 개념이 CLD와 CFD라는 게 있어요. CLD는 Constrained Layer Damping이라고 해서 인클로저에서 댐핑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힘과 에너지가 안에서 파워 핸들링이 크게 작동을 해서 인클로저 내부의 압력이 늘어나도 인클로저가 굳건하게 유지가 되게 만든 인클로저의 강성을 높인 그런 구조라고 쉽게 설명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CFD인데 Computational Fluid Dynamics라고 해서 컴퓨터로 측정해서 그 뒤에 덕트로 나오는 소위 터뷸런스를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이죠. 그러니까 CFD하고 CLD를 결합시키면 안에서 베이스, 주로 미드레인지 이하의 베이스가 좀 더 다이나믹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나오게 만든 이게 메타랑 맞물려서 메타가 주로 1kHz 이상의 대역에 그런 왜곡을 걷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그거랑 똑같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아래쪽에서도 이런 품질이 나오게 그런 것들이 추가되어서 제작이 되어 있다는 것도 Q11을 포함한 캐프의 메타 버전을 볼 때 꼭 참고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Q11은 300만 원대 대역이 풀레인지 대역이죠. 이게 40Hz대까지 내려갑니다. 높은 대역은 20kHz고 안정적으로 플랫하게 나오는 대역도 44Hz까지인가 내려갈 거예요. 그런 광대역에 이 우퍼가 3개나 되는 아주 대형기 소리를 내는데 역시 앰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 R이나 레퍼런스처럼 그 아주 두터운 전면 배프를 두거나 인클로저 자체의 목재나 이런 거를 브레이싱을 아주 튼튼하게 한 이런 제품하고는 살짝 사운드의 결이 다르기 때문에 앰프 선정에 좀 더 신중해야 되는 그런 기종입니다. Q 메타 시리즈 전체를 시청해 볼 기회가 있어서 그때 느낀 건데 Q11 메타에 아주 기가 막히게 맞는 앰프 조합이 있어요. 원바디도 가능하지만 원바디 제품보다는 사실 이 제품 하나면 Q11 메타로 상위 제품이 그렇게까지 부럽지 않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앰프인데 그게 바로 NAD의 C658, 298 조합입니다. 이 Q11을 컨트롤하는 능력만 봐도 일단 출력이 8ohm에 185W나 되죠.
M33이 부럽지 않은, M33과는 조금 스타일을 다르게 한, 살짝 살집이 잡히는 그런 아주 약간은 도톰한 질감을 즐길 수 있는 그런 NAD 고유의 소리를 담고 있는 그런 앰프입니다. 그래서 케프의 유니큐와 그런 부분이 아주 잘 어울리는데, 케프의 한 90년대부터의 오래전 유니큐의 초창기부터 느껴온 저의 생각은, 케프는 어떻게든 이 베이스를 잘 통제를 하고 나서 그 베이스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중고역이 아주 날카로워지거나 이렇게 만들지 않는 그런 앰프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때는 그런 앰프들이 꽤 비싼 앰프들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선택폭이 굉장히 넓어져 있죠. NADC 658, 298 같은 조합은 Q11 메타를 아주 안정적으로, 이 스피커를 배치를 잘하고 말씀드린 대로 깔끔한 선, 아주 직선만 존재하는, 그리고 뭘 이렇게 덧대고 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품의 아주 심플한 느낌이 더 좋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가격까지 싸니까 그쪽을 더 존중할 수 있는 사용자라면 Q11 메타의 이 NADC 658, 698 조합이면 뭐 그렇게 한동안은 미 시스템, 이보다 훨씬 비싼 시스템이 부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케프가 상당히 여러 등급의 제품들, 초기부터 라인업을 열어두는 그런 회사 특성이 좀 있고, 그런 브랜드 특성이 있고, 특히 이제 메타화 되면서 그게 이제 곱하기 2가 되다 보니까 구버전과 신버전, 그리고 대략 8개 라인업, 뭐 LS50처럼 하나만 있는 라인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다채로운 제품들 사이에서 Q 시리즈를 발견하는 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케프가 주력으로 특정 모델을 이렇게 앞쪽으로 내세우면 뒤쪽에서 잘 가리워져서 안 보이는 대표적인 라인업이 Q 시리즈인데, Q 시리즈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이 시리즈를 듣다 보면 야, 이거로 굳이 못 들을 음악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바로 들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스피커를 만들고, 특히 베이스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 스피커를 통틀어도 가장 베이스를 잘 만든 스피커 중에 하나인 케프가 12세대까지 온 동축 유니큐 드라이버로 이제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를 해결하고 나면, 이런 베이스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신형 메타 시리즈들의 의미는 굉장히 큰데, Q11 메타야말로 사용자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가성비가 뛰어난, 굳이 다른 비용을 여기다 투입해도, 거기서 아껴진 비용을 심지어 앰프나 기타 다른 데 투입해도 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풀레인지 스피커 중에 하나입니다. Q11 메타 한번, 이렇게 여러 개 섞여 있는 중에 잘 의식 못했던 이 제품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베스트 매칭 케프의 Q11 메타, 이 스피커는 어떤 스피커고 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